그러면 저자이신 김철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구나 해야 했다. 4대강 사업은 국토 선진화 길이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공사 담화하신 중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30여 년 동안 국토 현장 민생 바닥에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 머슴 공직자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4대강 사업은 통치권자의 높은 해안과 강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22조 3천억이라는 막대한 국민 예산을 혈세를 투입하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가 과거 70여 년 동안 산업화 과정,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추진한 경부 고속도로나 또 포항 제설 같은 국가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한 사업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백서나 정책 보고서는 뭐 좀 있는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 분쟁, 논란, 갈등 이런 부분은 구전으로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사회적 분란 등의 이야기를 다른 곳에는 기록이 없고 대부분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각종 논쟁, 분란 등의 이야기들을 상세히 기록하여 미래의 국토 선진화를 위한 교훈으로 남기는 마음에서 출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혹독하게 가뭄으로 농토와 곡식이 말라 붙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한탄을 하면 울부짖는 농민들도 보았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강물이 넘치고 마을과 농토에 물바다가 되어 사육하는 가축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태풍 누사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6조 4천억, 한 해에 6조 4천억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매물에 인해서 4조 8천억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현장도 직접 보면서 또 저도 직접 현장 수습 공무원으로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재해에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해답은 명확했습니다. 기후 환경의 변화로 매년 닥치는 홍수, 가뭄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물을 다스리는 일, 즉 치수 사업이었습니다. 국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였습니다. 저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 국토가 오염되고 방치된 국가 하천 정비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형 재난 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매번 정치권과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지만 한 계절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실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2004년 그 당시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이었습니다. 상부에 보고를 하고 8개월에 걸친
전국토의 국가 하천에 대한 문제점 실태 조사를 우리 직원들과 같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국가 하천 하도 정비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부에서는 국가 하천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받고 결국은 그때는 아마 장관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국무회의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하자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도 정치적, 사회적 이슈 속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2008년 제17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국가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공약도 선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비전도 제시하면서 출범하였습니다. 만약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만 추진되었다면 자동적으로 국도 하천 정비는 해결이 되었었고 선진 외국처럼 운하로 물류도 이동되고 가능했을 것이고 또한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내륙의 교통량도 줄일 수 있는 전략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황당한 광업병이라는 선동으로 많은 공약 사업들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청와대에 같이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2008년 8월부터는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닥쳐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계 각국들은 금융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 살포를 한다든가 소비 쿠폰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SOC 누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청와대 국제과제 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대통령님께 그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고가 넉넉하지 못한 경우는 외국처럼 현금 살포나 소비 쿠폰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세 가지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전국토에 골고루 분포되어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 둘째, 언젠가는 국고 예산을 투입하여 필히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 셋째,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업. 그것이 바로 국가 하천 사업이었습니다. 바로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 모든 부서가 넘어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치권자의 해안과 결단이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 뜻을 깊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언젠가는 누군가는 필히 해야 할 일이라면 비판을 받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자. 통치권자의 결단으로 4대강 사업은 국가 전격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종교단체들까지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왜곡하고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면 끝까지 간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신념 하나로 정치권, 언론, 종교단체, 시민단체 밤을 새우며 설득하며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오해를 풀고 설득했습니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대통령께서는 현장을 직접 점검 너 해봤냐? 명령하셨습니다. 4대강 사업 담당 국장으로 전 현장을 수차례에 걸쳐 헬기 및 차량과 수천 킬로 자전거를 타면서 직접 점검을 하고 사업을 준공 완수하였습니다. 그때 같이 점검을 하신 철인 삼정경기연합회 명호성 회장님이라든가
몇 분, 여러 분 계시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때도 직접 몸으로 점검했습니다. 저는 2011년 12월 끝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저 공직생활 33년 공직생활을 조용히 퇴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4대강 사업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성과는 평가받지 못하고 사실 전 4년 동안 휴가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밤 12시에 장관님이 전화 오면은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무실 나와가지고 근무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 고생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비난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조사와 감사를 불려다니기를 반복하였고 퇴직 후 7년이 지난 4대강 재장을 한다며 하면서 또 2008년까지 2018년 7, 8년이 지난 사이에도 불려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제 거주지와 저 회사 앞에서 잠복을 하며 여기 옛날에 동일에 있을 때 우리 그 회장님이 또 오셨는데 갑자기 카메라와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황당한 허위 사실을 몰아쓰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냥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재진구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거라는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7년 가까운 생활, 저와 가족들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마저도 머슴인 국민의 공직자로서 공무원이 국민의 머슴이잖아요.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면 그 책임 또한 내가 짊어진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그 마음으로 모든 걸 감수했습니다. 그 지난한 세월의 기억들, 수많은 갈등과 오해,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진심을 이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책이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누군가는 해야 했다. 4대강 사업은 국토 선진화 길이었다. 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의 숨은 옛날 이야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논쟁과 갈등, 정책의 뒷이야기들을 기록한 기록서입니다. 이 기록을 미래의 국가 선진화 정책 사업의 교훈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바닥 현장을 경험을 토대로 최고의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토 선진화 10대 과제도 이 책에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거는 내 수십 년 동안 몸을 느끼면서 여기 학문을 아주 연구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내 직접 피부를 느끼는 그런 과제를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4대강 공과는 시간이 흘러야 제대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토 선진화 10대 과제 중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국한전 본류는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에 지루를 빨리 준수를 해라.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라는 어떤 그냥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 사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올해 4대강 사업 본류의 수해 피해 보았습니까? 모두들 지루에 이제 정리를 안 해가지고 피해를 하고 사람이 인명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 국가를 위해서. 다음, 시간상 빨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제가 모시는
지금 뭐 차관님 이재봉 감사관님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댐 저수지 우리나라 18,000개, 18,000개. 이도 일부 조사를 하니까 다 퇴적이 되고 오염이 되고 막혀 있고 있더라고요. 이걸 왜냐면은 통치권자의 의지를 해단으로 팔당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천만 입방이 퇴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력이나 이 정도에 되면은 이것도 빨리 청소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세계 6위입니다. G10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한 저수지에 만약 30만 입방만 긁어내가지고 정리를 깨끗하게 하면은 18,000개, 약 18,000개 같은 54억 입방을 긁어냅니다. 그러면은 소양강 댐에 약 2개 정도가 물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분명히 해야 할, 사장처럼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안하는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계가 5개 국가하천 수계가 있습니다. 첫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입니다. 이 수계도 통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양강 댐에 북한강 수계 소양강 댐에 한 5,000톤만 방류를 하게 되면은 바로 9시간 되면은 한강이 전부 다 잠시 다 침수 다 됩니다. 우리 수도권이 2,7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하는 거는 요즘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왜냐하면 TV형 공법이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사업비 분석을 할 때는 터널을 뚫고 수로를 만들면 발파하고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강도 막 뚫고 들어갑니다. 수로 뚫는 거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소양강의 댐에서 동해로 홍수로 양은 동해로 보내라. 뚫어가지고 글로 홍수가 날 것 같으면 한강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보내라. 이런 것도 검토할 때다. 또 낙동강에서 영주댐, 안동댐으로도 터널을 뚫어가지고 수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제 간단해요. 이제 이것도 검토할 시기다. 한번 검토해봐라. 건강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거는 우리 충주댐에서 미호천으로 해가지고 그냥 수를 뚫어가지고 해오고 그러니까 수계 통합에서 부족한 데는 보여주고 남는 데는 다른 데를 배워주고 할 시기가 우리나라에 현재 왔다. 그래 한번 검토해봐라. 다음. 지금 우리가 먹는 물 문제입니다. 박석성 교수님하고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수도권에서 먹는 물이 팔당댐에서 지수를 합니다. 지금 팔당댐에 조사를 해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먹는 물인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런 공법이 있고 하니까 충주댐 가까이 걷고 또 소양강댐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 먹는 물은 우리 국민에게 먹이는 물은 깨끗한 물을 먹일 수 있게 하고 그 밑에 하루는 해제해라. 한류를 해가지고 외국 사람이 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전부 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왔다. 한번 검토를 하라 하는 정책 사업이고 다음. 결국은 운항을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는데 유럽, 미국 하여튼 그냥 엄청나게 조사합니다. 한반도 대화한다고. 그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30몇 프로가 그냥 물류가 왜냐하면 교통량이 운항으로 그냥 해결합니다. 요즘 서울에 여러분 타고 다니시면 어때요? 엄청나게 막히죠. 지금 중부 내륙 고속도로, 경고속도로 저녁에 가면 화물차 때문에 말이요.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장기 물류는 그냥 문화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못하면은 낙동강이라도 시범 문화로 한번 해라. 그래서 부산항에서 강정권, 대구권 또 구미 산업단지 상주권, 안동권 하고 제가 어머니가 건의하는 거는 포항항에도 포항 제철이 있습니다. 경주는 천년고도가 있습니다. 대구 내륙 약 한 200만 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륙에서도 요트 타고 배 타고 동해에 한번 나가가지고 나갈 수 있고 경주 천년고도에
관광객이 오면은 배 타고 영일만을 돌아가가지고 이래 올 수 있는 그런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요 시범단을 한번 제안하는 거고, 다음. 4대강을 하면서 엄청난 고수부지, 거기는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싹 다 걷어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해라. 그냥 방치하면은, 홍수하면은 쓰레기 안고 하면은 치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돈 들어가야 됩니다. 민간 유치를 시키든지 하라. 한번 해봐라. 그 사람들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럼 지방 세도 수입도 들어오고, 그런 점에서 하고, 다음. 경인운하, 이건 뭐, 요번에 하니까 서울시에서 옛날부터 내가 강조를 했는데, 김포에서, 배 운항하면서 그냥 출퇴근은 그걸 하고 있는데, 그냥 속도가 너무 늦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행착오는 개선하면 됩니다. 그것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서해를 해가지고, 서해 섬에 가가지고 요트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다음.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여주저주지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뭐 그렇지 않다는데 인천공항 고속도로에는 젊은 사람들이 레이싱을 즐기고 해가지고 그냥, 젊음을 발산하고 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이런다. 근데 과거에 지금 수년이 됐죠. 영암 F1 경기장, 접근성이 안 좋은 이런 데서 결국은 못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럴 때 한 몇 개월 전에 임기 끝나기 전에 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이거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에서 그냥 다음 정권에 넘기라. 다음 정권에 넘기라. 여기서 지금 여주에 가시면은 아마 천인삼종 경기 하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이거 경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한 60몇만 명 됩니다. 여기서 내신 경기하고 골프장도 만들고 내신 경기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입지를 전부 다 용역을 하고 아마 용역 하신 분도 오늘 나오실 거예요. 하니까 여기 수도권에서 여기서 100만 이상 동남아 도시가 150군데가 있더라고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도 왜냐면은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내신 경기라 와가지고 젊은들 이쪽에 넣어가지고 젊음을 부사르고 속도감도 하고 그걸 하고 민자유치를 시켜가지고 이래 하거든요. 청소. 지금 왜냐면 그대로 방치하니까 계속 쓰레기만 쌓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한반도 대응남만 했을 때는 우리 카사 항공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16개 보에 에어 택시, 에어 버스 이것까지 다 계획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반도에는 못했는데 지금 16개 보에 결국은 에어 항공기라는 거는 물줄기만 있을 것 같으면 항공기가 안고 뜰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라. 이러면 항공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이거는 그냥 지금 대충 그냥 한 라인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애용하기 어려운데 호수, 보호의 수명기간이 몇 킬로씩 그냥 있는데 이런 데는 와가지고 그냥 이것도 산업 발전시켜봐라.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어떤 그게 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다음. 이거는 그냥 제가 결국은 다른 건 다 했는데 자전거 길 약 3,000 몇백 킬로를 다 만들었는데 행주대교에서 비무장지대를 해가지고 임직원을 돌아가지고 저거를 아마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제안하냐면은 바로 이쪽에 건너편은 바로 북한입니다. 쫙 다니면서 코로나 전에는 외국 사람들도 우리 4대강 자전거 타러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못했으니까 이것도 그때 사실 시간이 없고 이래가 못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수도권 사람들 그냥 자전거도 타고 이래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안하는 거고 다음. 이사입니다. 간단하게 한 10대 안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결국은
통치권자가 아마 결단을 가지고 한번 그냥 검토를 해라. 내가 뭐 꼭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지금은 검토하고 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4대강 사업은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미래 심판도 받겠습니다. 누군가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여기 뭐 오신 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책을 출판하니 일각에서는 정치하라고 하지 않나. 또 뭐 내년 지방자치단체 출마하라고 하지 않나. 전화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출판하면서 그런 생각은 전혀 가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청이 저에게 큰 위로이자 새로운 용기가 됩니다. 오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